선사마다 다르고 선종마다 다르지만 장기 근무하면 세후 1000까지는 받는다. 1000 이상까지. 1000 이상. 이상까지. 네. 멋있는 해대생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해대생. 안녕하세요. 에브리띵 MC 친절한 동주씨 그리고 꿀벌 진학캐스터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정말 보석 같은 학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학과를 좀 준비하셨습니까? 유명한 학교죠. 목포해양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학교의 기관시스템공학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안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배미소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선남선녀의 학생분을 모셨는데 아니 저번에 목포해양대는 한번 나왔었잖아요. 지난번 학생들은 항해 학생들, 오늘은 기관사가 될 학생들을 모셔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학과인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기관계열 학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 해양경찰학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뉩니다. 그중에 저는 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에 속해 있는데 기관공학을 기본 전공으로 배우지만 심화 전공이 전기전자를 배우고 있는 학부입니다. 그러면 은우 학생은 어디죠? 제가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 시스템공학부. 이 두 개는 무슨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기관 계열 자체는 선박에서 일할 수 있는 선박 기관사를 양성하는 학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화 전공에서 어떤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더 심화할 것이냐를 세 가지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시스템 공학부는 기관 기계 아니면 전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전기 쪽에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해양 경찰 학부는 말 그대로 경찰 쪽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개설된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원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과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팁을 주자면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뭐 문과 학생들이 기관 계열에 오면은 되게 수학도 그렇고 뭐 물리도 많이 배우고 하니까 힘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문과 출신이었고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과 학생도 가도 부담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기관 관련 학과에 온 학생들이 문과 학생도 꽤 많이 있는 편인가요, 그러면? 네, 제 동기들도 보면은 되게 문과 학생들도 많고 예체능 막 예고에서 온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배우거나 뭐 전자를 배우고 이러는 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만 그렇게 재밌다. 재밌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과 쪽이지만 물리, 화학은 안 했거든요. 생명, 지구가 이렇게 해서 문과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거라서 들어왔을 때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심화적인 부분까지도 안 가고 더 실무적인 쪽에 가까운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적을 조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했는데 성적이 높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 말하는 그거는 문과 출신인데도 이제 성적을 못 받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4점이 넘... 지금 과에서 이거 문제야! 은우미소. 네, 저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학부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이수요? 네. 아니 여기 나와서 교직이수라면 뭘 해요? 해양대에서 교직이수를 하면은 이제 해사고, 그 다음에 해양과학고 이런 그 해양 특성화고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좀 진출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디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졸업을 하면은 상선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루트인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례가 걸려 있으니까 일단 3년은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뭐 다른 곳에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뭐 해경 시험을 본다거나 해수부, 해양수산부 시험 본다거나 PSC, 뭐 관세청, 배 타는 거 말고도 육상직으로 많이 갈 수 있다. 앞서 미소 학생이 말했지만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과 같은 공무원 쪽이 있다면 한국전력, 발전소 같이 공기업 이런 곳도 있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HMM과 같은 대형 선사 같이 회사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항해학부랑 좀 비슷하게 정말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네요. 사실은 제일 학생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을 하는데 항해사 쪽이 있고 기관사 쪽이 있는데, 항해사는 그냥 배를 몬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사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 기관사 역할이 도대체 뭔지 이걸 좀 정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선이 같은 경우에는 배가 건물만 하고 안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부가적인 기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희가 장기간 승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한 물을 만드는 기계, 에어컨
보일러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동을 시키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사람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기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을 해양학부가 좀 신경을 썼다면 배 내부적인 거는 거의 여기서 담당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항해와 기관이 이제 한 쌍의 팀이 되어서 배를 이제 돌린다 이 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항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 두 분야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4년 동안 뭐 팀워크를 배우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저번에 항해학부에 이런 말 안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엔진을 다루다 보니까 배 내부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흔들림이 있거나 이러면 좀 멀미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나요? 좀 어떤가요? 뭐. 저도 이제 승선하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배멀미가 좀 있는 편이어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애초에 배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흔들리는 게 천천히 흔들려요. 약간 이렇게까지 가진 않지만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반대로 천천히 이렇게 갔다가 이게 막 천천히 하니까 그냥 적응이 돼요. 기계를 만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학생이 약간 이제 기관사 쪽으로 가면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려들이 막상 있죠. 네. 네. 어때요? 여학생이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저도 경험을 실제로 했고 하지만 이제 사관님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3기사, 3망사 이렇게 취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여자 사관님이 타시는 배에 제가 가서 실습을 했었는데 그분이 1등 기관사라 해서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3기사님이나 2기사님보다 더 일을 더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학생이라고 더 일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승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좀 거기 가서? 저희 선박에는 사관이 있고 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을 하게 되면 사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관은 기관계열, 항해계열이 나눠지고 3등 기관사,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1등 기관사, 1등 항해사, 그리고 선장, 기관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장 가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오늘 많이 봤어요. 이거 얼마까지 뭐 받는 거예요?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죠. 다르겠죠. 당연히. 네. 네. 조금 많이 받는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에 최소 1,100 정도. 세월호 월천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배를 한번 타보면은 약간 항해사가 근무하는 거랑 기관사 근무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무 시간이 뭐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별로 당직을 서잖아요. 근데 기관사는 이제 데이워크라고 해서 기관실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오전 데이워크, 오후 데이워크 이렇게 나뉘고 중간에 이제 티타임이라고 해서 2번씩 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점심 시간, 이제 저녁 시간 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으면 업무가 끝납니다. 아, 항해사는 약간 교대 근무를 이제 배를 타면 하는데 기관사는 우리 직장인처럼 그냥 정해진 업무를 그날 이제 수행을 한다. 원래 옛날에는 기관사도 마찬가지로 당직을 돌면서 계속 기관실에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좀 발달을 해서 무인화로 바뀌었고요.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그 시간 동안 당직 기관사가 내려가서 순찰을 돌고 두 학생들은 그러면 4년이나 대학 학교 생활을 다 해봤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입학하는 게 좋더라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 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평일에 아침마다 구보를 뛰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매일매일 아침 일상이 반복되니까. 근데 운동을 되게 좋아하면 아 오늘 진짜 재밌겠다 구보 뛰러 가겠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보를 뛰러 갈 수 있으니까. 군가 부르면서 뛰나요? 네, 군가 부릅니다. 이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가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요. 구보가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단체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뛰기 때문에 그냥 뛰면은 좀 일사불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보가를 함께 부르면서 같이 자기 증진도 하고 같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협동심. 하나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구보를 뛸 수 있는. 어떻게 은호 학생이 한번 그 구보가 한번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해대생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해대생. 멋진 사나이잖아. 요거를 그 배미서 학생은 원래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저기 구보도 있고 기숙생활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알고 들어온 거죠? 저는 구보 뛰는 학교인지 당연히 몰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도 이런 거는 알고 왔으면 좋겠다. 자기한테 너무 안 맞으면 학교에 와서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2번 고생하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알고 학교에 오던가 말던가 이렇게.
근데 저번 그 선배님들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3학년 때 진짜 고생을 한다. 배를 타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4학년 때 인정. 얘네 고생한 친구들이니까 인정. 좀 쉬엄쉬엄 뛰고 너는 다 오케이. 이런 느낌이라고 해주셨거든요. 3학년은 1년을 통째로 실습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배로 힘들고 그걸 버텨낸 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거를 감안해서 1, 2학년 때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주로 기관사학과 학생들은 좀 어떻게 좀 지내나요? 저희는 상륙을 나갑니다. 상륙이 뭔가요? 상륙. 해양대학교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걸 이제 상륙이라고 해요. 학교가 이제 배와 똑같은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승선 생활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밖을 나가는 거니까 이제 배 밖을 상륙했다 이런 의미로 상륙. 그래서 나가서 다른 동기들이랑 같이 고기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가면 안 되죠. 약간 이게 사관학교처럼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게임방이나 오락실 이런 데는 저희가 제복 입고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규정상. 근데 노래방이나 뭐 볼링장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정말 품위 유지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쓴다. 아니 근데 멋있다. 규율이 있으니까 깝깝하다 생각드는데 올라오는 후기들 보면 생각보다 동기들끼리 재밌고 이렇게 많거든요. 네. 자꾸 군대에 비유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군대에서도 전우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동기에 이런 게 생겨서 다른 타 학교에 비해서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체육대회나 뭐 할 때 이 꽉끼리 붙는 이게 조금 있었거든요. 공대에서는 체육대회나 뭔가를 했다. 그럼 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찌됐든 과 자체가 항해 계열, 기관 계열로 나뉘잖아요. 예. 그래서 기관 항해해서 이렇게 좀 스파크가 있기는 합니다. 옛날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면은 기관 계열이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항해 계열에 지면 안 된다. 지면 너네 다 죽는다. 이런 분위기였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네, 완화됐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도 있고 학교도 많이 변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항해 계열이랑 기관 계열은 거의 학생 수가 똑같잖아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라이벌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인구수도 비슷하고. 그렇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체육대회 때는 이제 인사 안 하고 그 정도까지. 최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별로 구호 있잖아요. 메카 구호 뭔가요? 저희 메카는 딱히 구호가 없는데 예전에 이제 듣기로는 기관 학부는 엔진 파워라고 해가지고 엔진 파워! 엔진 파워 수업 들을 때 과목을 좀 어떤 것들을 좀 듣나요? 네, 저희가 선박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 보기라 해서 보조 기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을 만드는 기계, 에어컨, 펌프 이런 기본적인 기기들이 어떤 건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도면을 보고 저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보는 방법, 이제 전기 기호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선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워야 될 것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단기간에 그걸 다 배우는 게 아니고 4년에 걸쳐서 그 과정을 다 배우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기초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펌프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거를 다 어디로 가는 펌프인지 다 알아야 되고 그게 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배에 한정돼서 외우는 것보다는 펌프의 종류를 배우고요. 그래서 이 펌프를 작동시킬 때 어떤 원리로 가는지를 배우면 어떤 선박에 가서라도 이 펌프는 이런 원리로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도면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공부 1등하는 문육주에서 쉬운 거 아니에요? 목포 해양대 기관 계열로 오면 요 장점이 있습니다. 3가지 딱. 육상직으로 가기 용이하다. 집에 전기나 기기들을 자체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력이 생겨서 내가 어떠한 기계가 고장나도 다 수리 가능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수 학생. 승진이 빠르다. 승진이 빨라. 어떻게 빨라요? 그 항해사에 비해서 기관사가 사람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사들은 평균적으로 승진이 되게 빠른 편입니다. 사람 찾기가 진짜 힘드네. 그럼 여기도. 네, 그래서 원래는 금기사라고 불렸거든요. 이제 하도 없으니까 찾기 힘들어서 금기사 하는데 요즘은 다이아몬드라고. 몰라요. 금에서 올라갔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기사
지금 학생들이 더 배출되고 더 인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서 취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장점 또 뭐 있어요? 이건 기관 계열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저희가 해상 직업을 하게 되면 유급 휴가를 받아요. 이제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승선을 하게 되면 2달에서 3달 정도 휴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휴가를 받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고연봉을 받으면서 네, 맞습니다. 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거 장점이에요. 또 장점. 급여가 높다. 선사마다 다르고 선종마다 다르지만 장기 근무하면 세후 1000까지는 받는다. 1000 이상까지. 1000 이상. 인상까지. 네, 급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상 근무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이 또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3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또 500만 원으로 올라가서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좋습니다. 단점. 근무 환경이 그래도 항해 계열에 비해서는 살짝 열악하다. 열악한 어떤 게 열악한가요? 이제 저희는 기관실에서 기계들을 고치니까 아무래도 땀도 더 많이 흘리고 좀 더 더운 이제 기계들에서 이제 열이 나오고 이러니까 더 더운 환경에서 일한다. 단점. 이건 기관 계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해상 근무의 단점이겠죠. 어찌됐든 몇 개월 동안 배에 나가야 되고 하니까 외로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두 분의 후배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좀 나도 저런 멋진 엔진 파워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후배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나요? 일단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이고 같은 시절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저도 그 당시에 진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로가 없는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을 텐데 자기가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 이 학교에 와도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고 이 직업을 가지고도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못하던 문과 학생이었고 여학생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까 되게 괜찮은 학교고 교수님들이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니까 걱정 말고 쫄지 말고 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이런 것 좀 어디다가 좀 질문을 남기면 될까요?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해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세미 홍보단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밑에 2학년, 1학년 학생들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속 선배들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응답을 해준다고 하니까 더 리얼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이 보석 같은 이 목포 해양대 기관 계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무리는 좀 우리 좀 파워풀하게 가볼까요? 선배님 선정해 주시죠. 엔진!